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6단원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5, 6차시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사망자 수 800명. 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짜뉴스 때문에 숨진 사람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짜뉴스로 인해 적어도 5,800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미국 열대의학 위생학회에 발표됐습니다.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바이러스를 없앤다거나 메타돌이나 표백제를 마시면 된다는 등의 이 위험천만한 정보들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절대 마시지 말라는 광고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연구팀이 조사했더니 온라인에서는 2,300여 건의 거짓 정보가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한 종교시설에서도 소금물 스프레이를 입에 뿌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당국을 의심하고 허위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와 최대한 거리두기 하려면 얼핏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 내놓은 정보인지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인지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뉴스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SNS 등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짜 뉴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을 알 수 있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258쪽을 펴주세요. 자신의 관심거리를 생각하며 뉴스를 살펴봅시다. 최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본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나라 안팎의 사건, 사고를 전하는 뉴스, 문화행사 소식, 날씨 예보, 스포츠 뉴스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나는 아침마다 뉴스의 날씨 정보를 꼭 보고 학교에 와. 선생님도 오늘 출근할 때 뉴스를 보고 올해 처음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다는 말을 듣고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또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 소식을 전해주는 스포츠 뉴스에 관심이 많아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손흥민 선수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유럽 축구 경기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전해 듣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근 지역에서 새로 확진된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보곤 해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교과서 259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기부 확산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뉴스 영상 한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보기 전에 뉴스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사건을 전할 때 알맞게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이 뉴스 영상에는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구세군에 모금된 금액은 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의 열매에는 1,700억 원 넘게 모여서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채웠고 사랑의 온도탑도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렇게 기부가 늘어난 데는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른바 스마트 기부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등장한 자선 냄비가 뭔가 색다릅니다. 한 시민이 돼지 저금통을 갈라 모금함에 돈을 넣는가 했더니 먼저 주사위를 모니터 위에 놓습니다. 선택한 것은 여성과 다문화.
기부 대상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스마트 자선 냄비입니다. 또 자기가 마음 가는 그런 어떤 단체에게 또 기부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부 자판기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메뉴판엔 물이나 신발, 약이 있고 2,500원부터 만원까지 금액도 있어 원하는 것을 고르면 지구 반대편 어린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100m에 10원씩 기부금이 쌓이는 동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광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부에 있어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더 사람들이 기부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동정심으로 기부를 결심하기도 하지만 기부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보람 같은 개인적 욕구를 채워주는 점이 요즘 기부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러면 아래의 문제 1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스마트 기부가 확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뉴스에서 진행자와 기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첫 번째 나왔던 진행자 분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렇죠. 앞으로 보도될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를 보도합니다. 3번, 뉴스에서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중간중간 시민을 면담한 내용, 또 전문가의 면담 내용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통계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뉴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뉴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면담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보았나요? 흥미로운 내용을 잘 전달했다고 느껴지나요? 이 뉴스에 나타난 정보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의 짜임과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스마트 기부 확산을 다시 보고 뉴스의 짜임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각 장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한 줄 알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 처음 진행자가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은? 네, 그렇죠.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 진행자가 처음 나와서 하는 일은 앞으로 보도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를 요약해 안내하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자의 보도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 화면을 살펴보면 여기 전문가인 교수가 나와서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네, 아마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담 자료나 통계 자료로 설명하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뉴스의 짜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런 짜임으로 뉴스가 방송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조금 이따 만나요. 261쪽을 펴봅시다. 뉴스를 보고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뉴스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보기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이 뉴스는 스마트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도 내용으로 다루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 이 부분을 보아서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이 뉴스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의 관점에 맞게 스마트 기부의 종류를 소개하고 스마트 기부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했어. 아마도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기부 확산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뉴스에서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시민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했어. 이 부분에서는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피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는 방법인데요.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인지, 다수가 동의한 내용인지 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혔어.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입니다. 이 부분도 가짜 뉴스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가짜로 지어낸 자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그 뉴스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인지 또 그 뉴스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배운 내용을 가지고 26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준의 학교 방송반에서 30초의 기적,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뉴스 원고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우리 앞서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죠? 각 항목들을 기억하면서 아래 나와 있는 뉴스 원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 부분입니다. 독감 때문에 요즘 감염 걱정이 많죠? 하지만 30초 손 씻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웬만한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의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이선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 기자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손 씻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면담 1, 박윤철 학생. 평소에는 그냥 물로 씻는 편이에요. 두 번째, 금성애 학생. 그냥 물휴지 정도로 닦는 편이에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손에 번식하는 세균을 없앨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손에 형광 물질을 바르고 실험했습니다.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담 3, 하영은 보건선생님. 감기를 비롯해 장염, 식중독 따위도 모두 손을 깨끗이 씻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 1시간에 3.6회나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만지면 눈, 코,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땡땡땡 뉴스 이선주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살펴본 이 원고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뉴스의 원고를 다시 살펴보면서 262쪽 아래에 빈칸 답을 적어보고 비어있는 질문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모두 다 한 줄 알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된 내용은? 그렇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뉴스 원고에서 궁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여러분은 궁금했나요? 네,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병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비어있는 질문,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적어보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활용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 원고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나요? 그렇죠. 관련된 실험, 전문가의 면담,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 다양한 뒷받침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63쪽으로 넘어가서 선준의 학교 방송단에서 만들려는 뉴스가 타당성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더해봅시다 인데요.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우리 앞서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어떤 의견을 더하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또 일교차가 큰 간절기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원고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의견 더하기를 살펴보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한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뉴스의 관점과 관련해 사람들의 손 씻는 방법이 제각각임을 소개하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제시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잘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피기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썼나요?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관련 실험, 전문가의 면담,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활용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타당한 실험 결과나 연구 결과를 밝히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의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밝혔죠. 기자의 마무리 부분에 제시한 연구 결과의 출처는 없기 때문에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뉴스의 원고를 보완하면 더 완벽한 뉴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의 짜임과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뉴스 원고를 써보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